이제 그럼 PT로 넘어가서 각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운영과 조직 그리고 모집에 대한 항목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각 항목별로 연합 차원의 활동과 그리고 학교 차원의 활동으로 크게 구분지어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기가 시작하고 이제 또 방학 기간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운영, 쉽게 말해서 커리큘럼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커리큘럼은 한 학기 단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학기 단위 안에서 정해진 공통의 그런 커리큘럼에서 연합과 그런 개별 학교들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별로 공통된 이게 커리큘럼이 크게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 차원에서 이런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때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이 조직에서 이따 뒤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회장단과 운영위원회라는 그룹이 그 연합의 그런 조직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서 이런 각 주차별로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주차의 그런 역할들을 계획을 하였고요. 일단 이 학교마다 아무래도 주차별로 학교의 일정이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그리고 특별 활동 같은 그 학교의 행사 같은 일정들이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발준위 위원들 안에서 서로 좀 이렇게 학교 일정들을 최대한 공통적인 사항들로 묶어서 뭐 학교 시험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차에는 거의 회원 모집에 아마 힘을 쓸 것 같고, 그리고 2주차에서 5주차까지는 기초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주차에는 강연 세미나, 이런 활동들에 앞서서 이런 조직에서 세미나가 있기 전에 4주차에는 세미나 섭외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때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개별 팀 프로젝트라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이 앞에서 배운 그런 학습 기초 학습 때는 툴에 관해서 아마 주로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본인들이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데, 설계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학교 설계 그런 스튜디오의 진행 사항에 접목시켜서 하실 수 있겠지만, 공학이나 다른 인원들은, 다른 학생들은 그런 뭐 자신의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공통적인 프로젝트를 뭐 할당을 받아서 개별이라든지 그 팀 단위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커리큘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그런 작품, 그런 결과물들에 대한 발표나 전시, 시상이 그런 학기 중에 커리큘럼이 되겠고요. 방학 중에는 이제 좀 대외 활동을 중 목적으로 활동들을 갖게 됩니다. 일단 이게 한 학기를 기준으로 단위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뭐 2학기 때는 아무래도 회원 모집 같은 항목들은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학교별 작품에 대해서 이런 발표나 전시, 시상 같은 내용들은 아무래도 그런 결과물들은 1년 단위로 작업을 해서 나오는 게 그래도 구성 내용이 더 알차다고 생각이 되어서 1학기 때는 이런 항목들은 아마 시행이 되지 않고 연말에 이런 발표나 전시, 시상,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을 쌓아가고 나중에 이제 결과물들이 정말 좋게 된다면은 이런 학교별로 좀 이렇게 우수한 작품들을 모아서 따로 전시 시설을 마련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행사로는 이게 아무래도 연합 차원에서 가장 좀 메리트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강연, 세미나, 이런 특강 같은 특별 활동과 연합 동아리 내부에서 그
자체 컴페티션을 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대항이라는 말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학교끼리의 그런 공모전 또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좀 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빔 캠프 등의 활동과 또 학교별로 이렇게 공모전을 참가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아까 드림팀의 사례와 비슷한 경우처럼 그러니까 학교별로 시간과 뭐 마음이 그런 일정이 맞는 인원들이 팀을 또 구성하여서 그런 대외 활동을 공모전 참가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회사 탐방이나 그런 현장을 답사하는 그런 기회도 가지고자 합니다. 이 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그 개별 소속 학교에 대한 활동 사항으로는 그 학교의 동아리가 구성이 되면은 회장과 온라인 담당이라는 임원이 조직이 되게 됩니다. 이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각 주차별로 그 개별 학교마다 그 임원들이 이런 활동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한 학기 단위의 커리큘럼을 한번 지금 이제 오늘 날짜부터 2014년에 그 한 학기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시켜서 다시 달력을 보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2014년 2월이고 3월 달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일 이제 설명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2월 15일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 이후부터 또다시 이제 홍보에 힘을 써서 또 추가 그런 회원 학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 최종 이제 회원 학교들이 모집이 되면은 3월 1일 날 저희가 발족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발족식 때는 오늘과 같은 BIM 특강과 그리고 회원 학교 인원들이 모여서 간단한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강 날짜를 3월 3일로 잡았습니다. 보통 뭐 다른 날에 개강 더 일찍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공통적인 사항으로 3월 3일을 개강으로 그때부터 1주차를 이제 커리큘럼이 시작된다고 예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학교별 동아리 인원들을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연합 차원에서 소속 학교를 모집했다고 하면은 이제 각 학교별로 그 동아리 추가 인원들을 1주차에는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부터는 기초 학습들에 대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각 학교의 회장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 사항으로는 일단은 다음에 있을 뭐 세미나에 대한 이게 4월 일정인데 4월에 있을 세미나에 대한 사전 섭외라든지 그런 주제 선정 그런 이야기들을 회의를 가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4월부터는 또 그 달 초에는 오늘과 같은 특강의 시간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자세히 설명은 해주셨지만 IPD에 대한 월 초에는 그런 연합 인원들이 모여서 같이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아마 세미나와 특강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아직 짓지는 못했는데 나누고자 한다면은 특강은 좀 정해진 수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배우고 스터디를 하게 될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특강을 갖고자 한다면은 세미나는 회장단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신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주제를 선정해서 툴학습이 어떠한 툴학습이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다면은 관련된 뭐 강사분들을 섭외를 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회원학교가 또 많아지다 보면은 그리고 또 커리큘럼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학교별로 주제를 정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계획을 잡고 다른 학교에서 그 학교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도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 8주차는 중간고사를 하고 월 말에는 그 회장단들의 또 오프라인을 통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회의 내용은 기초 학습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뭐 개선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아무래도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개별 팀 프로젝트를 쭉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또는 뭐 설계를 전공하시든지 공학을 전공하시든지 프로젝트를 할당을 받아서 앞에 있는 기초 학습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본인의 이런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5월 일정은 역시 월 말과 월 초와 월 말에는 특강과 회장단의 온 오프라인 회의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프로젝트 진행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6월 달과 이제 7월, 보통 방학이 6월 한 중말쯤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전까지 개별 팀 프로젝트를 마치고,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2학기 때 넘어서 아마 계속 이어서 하게 돼서 연말에 그런 결과물들을 아마 결과물들이 나오게 된다고 이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또 월 초에는 특강과 월 말에는 온 오프라인 회의, 이때는 방학 기간 동안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방학 동안에는 좀 아무래도 이제 학기 중에 하기 어려운 그런 대외 활동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활동할 예정인데, 공모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팀을 학교별로 구성을 한다든지 다른 학교 인원들과 이렇게 조인을 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동아리 연합 내부에 공모전을 연다든지 아니면은 뭐 국내 공모전에 참가를 한다든지 이런 대외 활동들에 중점을 둬서 일정을 계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의가 더 있다면 더 심화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방학 동안에 뭐 3박 4일 이런 식으로 한데 모여서 빔 캠프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업체 탐방과 현장 체험, 필요해서는 답사 같은 활동들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스케줄은 이렇게 한 학기 단위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1학기와 2학기 때는 아마 연초와 연말에 대한 조금의 수정사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조직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합 차원과 그리고 각 소속학교, 개별 회원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연합 차원에서 제가 속해 있는 발족준비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발준이 인원들이고요. 저희 발준이는 현재 줄여서 발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학교가 현재 모여 있고요. 그리고 8명의 인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정말 열의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발족준비위원회는 말 그대로 동아리가 성공적으로 발족할 수 있게 그런 준비하는 인원들로서 저희가 해온 활동들과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할 활동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문서, 그런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커리큘럼, 해당 주차에 대한 커리큘럼을 각 학교별로 조금씩 시행을 해봤습니다. 이게 적합한지, 이 주차에 이런 학습은 적합한지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그런 파일럿 테스트들을 실행해보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역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홍보에 앞으로 남지 않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이제 회원 학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목적이 동아리의 발족이기 때문에 발족식 3월 1일부터는 이 조직은 이제 해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발준이 인원들은 본인의 학교로 돌아가서 이제 동아리를 또 이제 꾸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교별로 조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리가 구성되게 되면은 각 학교별로 그 동아리 인원들은 뭐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동아리의 1인의 회장은 두어야 된다는 점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회장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회장단이 꾸려지게 됩니다. 그 회장단 안에서 또 3명의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겠는데요. 이제 이게 연합 차원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회장단과 운영위원회. 그래서 임기는 각 1년으로 계획을 하였고요. 돌아가면서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회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 말에 그런 회의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발주인 인원들이 8명이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오갈 때 그 내용들을 수렴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회원 학교가 많아질수록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3명이라는 인원으로 축소를 해서 좀 수렴할 수 있게 많은 이야기들을 수렴할 수 있게 3명의 인원들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할들은 말 그대로 그런 방향성을 저희 동아리원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그리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전달을 하고 또 저희가 활동을 이제 하게 되면은 운영위원회 중에 한 명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학교의 그런 회장들과 컨택을 운영위원회와 회장단들이 컨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럼 회장들이 이제 또 본인 학교 회원들에게 그 동아리 인원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 의사를 좀 수렴하는 역할을 운영위원회에서 갖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장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야기들을 학교마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회장단들이 그런 회의를 진행을 하겠고요. 그런 회의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수렴을 하고 전달된 사항들은 이제 회장들이 이제 각 학교의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다시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직이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또 그런 특별활동에 대한 사항들도 이 회장단들 안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계획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개별 소속 학교에 그 임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임원이 두 임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회장과 그리고 또 하나가 온라인 담당자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회장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은 회장은 필히 한 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회장단 회의에 참석의 의무를 갖게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으로라든지 회의를 갖게 되겠고요. 그 회장들은 그 각 학교에 있는 사항들, 그 진행되는 커리큘럼에 대한 사항들을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의사항들, 그 동아리 인원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위로 전달하는, 같이 모여서 전달하는, 그리고 그런 이게 회장이 각 학교의 노드라고 그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노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신의 동아리 구성원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전체의 이야기들의 그런 노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온라인 담당자. 이 온라인 담당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커리큘럼에서 각 주차별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 온라인 담당자가 이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구글 사이트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올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을 기반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들을 기록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담당자는 주차별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 기록을 올려주면 되는데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꼭 그 해당 주차에 대한 커리큘럼을 하지 못했다 하셔도 그냥 뭐 간단하게라도 우리는 이러한 학교 행사, 학교 일정으로 인해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주차별로 그런 학교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또 발준이가 이제 해체가 되고 나면은 그런 홍보 앞으로 이제 연초 뭐 겨울방학이나 또 이제 그럴 때 동아리 홍보를 할 때 이런 온라인 담당자들이 아마 좀 더 분발해서 그런 홍보 역할도 같이 담당하게 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집도 크게 연합 차원에서 그런 회원 학교를 모집하는 방법과 각 학교별로 동아리 인원들을 모집하는 방법이 크게 있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원 자격은 최소 3인이 구성되었을 때 회원 학교로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회장 1명과 온라인 담당자 1명은 필수고, 그리고 동아리원 1명까지 해서 최소 3인의 최소 기준을 세웠고요. 그 외에는 큰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뭐 건축, 설계를 전공하시든 공학을 전공하시든 또는 타 과와 함께 동아리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학교에 정식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기존에 뭐 BIM 관련한 동아리가 있었다면은 신청하시기가 수월하시겠지만 또 아무것도 동아리가 없다 하셔도 좀 생각이 있는 친구들 3명이 모인다면 신청을 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제한 사항보다는 열정 있는 3인 모인다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별 학교 동아리 모집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절차 방법은 모집 및 홍보도 발주인이가 현재는 뭐 회원학교를 모집하고 있지만 이제 해체가 되고 나면은 아마 각 학교별로 이제 연합 차원에서 또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홍보 자료 같은 것도 이제 공통으로 이제 학교끼리 모여서 공통으로 이제 올빔 동아리 연합을 소개하는 홍보 포스터나 영상 같은 거를 같이 만들게 되겠고요. 이제 소속 학교 동아리 모집은 아무래도 학교의 좀 재량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재량껏 맡기고,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런 연합 차원에서의 그런 홍보물 같은 거를 제작해서 같이 배포를 해줄 수 있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 기반이 네이버 카페 레비빔이라는 올빔 커뮤니티 그 사이트에서 그 활동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 사이트를 기반으로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근데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제가 발준 위원들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발족준비위원회 지원하게 됐고, 저희의 각 개인별 학교의 동아리 현황이라든지 연합 동아리에 희망하는 점, 그런 내용들을 잠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울산대학교에서 나오셔서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에서 온 윤성보라고 합니다. 지금 학년은 공학 전공을 하고 있으며 3학년으로 올라가고, 지금 현재 울산대학교 BIM 동아리의 현황은 만들어진 지 5년, 2010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제가 14년대 올해 5대 회장이 되고, 지금 저희 학교는 주로 거의 대부분 공학 쪽이 강하게 우세하게 BIM 동아리를 운영하며 이뤄왔는데, 예,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전국 동아리 연합을 이렇게 접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학도 한번 같이 참가해가지고 해볼까 생각 중이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리고 발족준비위원회를 제가 참가하며 전국 동아리 연합에 바라는 점은 이게 같은 맥락인데,
전국 동아리 연합으로 됨으로 인해서 현재 5년 동안 제가 동아리를 하면서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동아리 연합으로 인해서 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 안에서만 있으면은 자기 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학교는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저는 이번에 발족준비위원회를 하면서도 엄청 많이 깨달았고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연합을 아마 드는 학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건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 그리고 현재 실무자들과, 그리고 특히 알 수 있다는, 그게 저희는 거의 그렇게 한번 살짝 느껴보니까 저희가 모르고 졸업한다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도 건축을 공부하는데 완전 동떨어진 게 아닌 동아리 연합을 하면서 다른 학교들과 그리고 실무자들과 모든 걸 알 수 있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하면서 저는 먼 울산에서 되게 자주 올라왔었습니다. 강주대학교 5학년, 이번에 5학년 올라가고 이제 졸업반 이재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동아리, 강주대학교 동아리가, 올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긴 지가 이제 원래 이제 작년에 생겨가지고 이제 올해 딱 1년째가 돼가는 수준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걸음마 수준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전대 회장님께서 그래도 잘 이끌어서 지금은 13명 정도 있어서 이번에 방학 중에 개별적으로 공모전 준비하면서 빔툴을 활용한 매스를 이용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공모전을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가 이제 실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일단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하다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 연합 동아리 이제 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의지를 못 갖고 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 그래서 그리고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곧 끝난다 하니까는 좀 시원섭섭한 부분도 있네요.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운대학교 지금 건축공학과에 재학 중인 안상화라고 합니다. 예, 저희 학교는 일단 현재 빔 동아리가 있고요. 빔 동아리가 있는데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는 연구실 형태의 동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저도 여기 처음 오신 분들처럼 맨 처음에 발준이 설명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됐었는데요.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빔을 잘 몰라도 참여하면은 빔을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얻어갈 게 일단 많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저는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교류하는 걸 가장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참여하시면은 그만큼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교류할 것도 많고 제가 또 얻어가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째대하고 이제 나이가 좀 늦가기로 27살에 2학년 복학하는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온 건축공학과 오대명이라고 하고요. 혹시 여기서 경남이나 부산 지역에서 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역시나 없으시네요. 저희 부산 쪽에서 관심 있는 대학교가 저희 동아대 말고도 이제 신라대나 뭐 부산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여기에 작년 9월에 와가지고 이런 활동이 있다고 해서 저는 관심을 뭐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나이도 나이인 만큼 이제 뭔가 진취적으로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의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벌써 뭐 세종대학교도 친구도 있고 울산대 친구도 있고 여러 대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랑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가면 아무래도 그냥 수업 말고도 이제 진취적으로 제가 뭐 배우고 싶은 것들을 교수님하고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아는 것만큼 물어보면은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얻어가기 위해서 이제 빔이라는 걸 더 활용하고자 이제
발준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발준이가 끝나게 되면 저는 이제 2주 남은 시간 동안 뭐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해가지고 저랑 같이 뜻을 할 사람을 찾아서, 저도 이제 새로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3월 3일 날 이제 2명을 더 데리고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혹시 뭐 저랑 같은 입장이시겠지만은 같은 뭐 2명 더 찾아서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활동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기회들이 있으니까는 다음 3월 3일 날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온 건축학과 4학년 정다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아직 동아리가 없어서 저는 친구들과 같이 친구들 4명이랑 지금 소규모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이 연합 동아리를 알게 된 계기가 아는 선배가 알려주게 되어서 지금까지 여기 발족위원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학생 신분으로서 이제 BIM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가 분야가 굉장히 깊고 넓기 때문에 그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동아리 연합 차원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 공유를 하고 이제 고민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발준이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지원하게 딱 손을 들고 지원하게 된 이유가 그 필요성을 제가 되게 좀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발준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또 위원장을 맡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BIM에 대해서 늦게 좀 접하게 되었는데요. 거의 저도 5학년 때 좀 자세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특강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뭐 거의 이렇게 툴 교육하는 거에서 마치다 보니 BIM에 대해서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뭐 제가 정보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학생 입장에서 BIM에 대해서 자세하게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아쉬운 마음에 졸업을 하게 되었고, 저 후배들은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주고자 해서, 저기 있는 친구도 제 학교 후배이긴 한데 그런 마음에 선뜻 지원해서 발족준비위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제가 희망하는 점은 아까 앞에서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BIM이라는 그런 구심점으로 모이게 되었지만 또 가장 큰 메리트는 역시 이런 다른 대학교들 간의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다른 대학생들과 다른 이렇게 컨택을 한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기회가 굉장히 아쉽고, 다른 학교 건축과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수업을 받고 이런 걸 알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다른 학교도 많이 좀 이렇게 찾아가 보고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알게 되면서, 뭐 대학생들은 뭐 자신들이 다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없다 보니까 좀 운물 안에서 노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의 정보 공유가 저는 또한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되어서 발족준비위원회를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고, 동아리 연합이 전국 단위로 정말 커져서 많은 대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